안녕하세요. 영동고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네, 이번에 중간고사 이제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시험 좀 봐보면 제가 이제 처음 그 2월달에 첫 설명회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영동고 시험은 이제 부교재랑 모의고사 변형 요 두 개가 메인이에요. 부교재 변형이랑 모의고사 변형 이 두 개를 좀 잘 맞추는 게 좀 메인이 돼요. 시험을 좀 쭉 보면은 이번 시험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신규형 킬러 문제는 보통 영동고가 한 문제 두 문제씩 내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안 냈어요. 신규형 킬러 문제는. 그 부교재 자체도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이제 어려운 난이도랑 그다음에 모의고사 킬러 문제 변형해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좀 변별력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완전 어려운 킬러 문제는 없었고요. 중 킬러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 킬러 문제가 조금 많았어서 1등급 컷이 제가 한 20점에서 21점 사이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20.8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등급 컷이. 네, 보통 이 정도 1등급 컷이 나오면 2등급 컷은 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2등급 컷은 조금 높아요. 한 16점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뜻은 이제 뭐냐면 기본 문제들은 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기본 문제는 좀 잘 풀고 중킬러부터 조금 이게 어려웠었는데 그 변별되는 문제의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보통 1컷이랑 2컷 좀 차이가 꽤 크긴 한데 이번에 그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그 차이가 기본 문제가 좀 많이 쉬웠고 중킬러부터 좀 난이도가 좀 어렵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재랑 이제 모의고사 연계율을 좀 보면은 한 절반 정도 이제 연계돼서 나왔고요. 부교재가 한 10문제 정도, 모의고사가 마지막 두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랑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 두 가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 목표가 2등급 좀 중위권, 상위권 요 정도다 목표가. 그러면은 부교재를 좀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완벽하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원래 문제 풀 수 있는 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 풀 수 있으면 숫자 변형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연습 안 해도 풀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 조건 변형돼서 나온 것도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조건 변형돼서 나온 거는 원래 문제 풀 수 있어도 못 풀어요. 그건 따로 연습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부교재 변형 문제랑 모의고사 변형 문제까지 완벽하게 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1등급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문제는 좀 쉽게 나왔고 실형 킬러 없이 중킬러 비중이 좀 높았고 그 다음에 부교재 연결은 좀 높게 나왔다. 근데 원래 이제 영동고 같은 경우가 부교재 연계가 정말 많이 높았거든요. 뭐 정말 많이 나올 때는 한 문제 빼고 전부 다 부교재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부교재 연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그 절반 중에서도 뭐 기본 문제 빼고 좀 어느 정도 변별력 가지고 있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좀 위주로 그 연계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림푸스 고난도가 부교재잖아요. 거기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은 정말 좀 빠삭하게 외우다시피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외우다시피 하고 변형 문제까지 좀 보고 좀 이렇게까지 연습이 되어 있어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영동고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아무거나 모의고사 하나 가지고 와서 내진 않아요. 좀 빈출 문제들,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내는 빈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변형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많이 봤던 문제들을 가지고 변형을 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특히 많이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이번 시험이었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고난도였는데 문제를 뭐 정확하게 보지 않아도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고난도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었던 문제예요. 좀 어려웠었던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얘는 숫자만 바꿨어요. 숫자만 바꿨기 때문에 원래 문제만 딱 봤을 때 풀 수 있었으면 얘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그냥 바로 기억이 나야 돼요. 부교재 어디 있던 문제네? 그래야 바로 이제 풀어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좀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딱 풀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이 되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교재를 좀 연습시키기 위해서 매번 숙제로 첫 번째 변형, 두 번째 변형 그 두 개가 숙제로 매번 나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그 부교재 풀고 첫 번째 변형 풀고 두 번째 변형 풀었으면 최소한 세 번은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숫자 변형 이 문제는 숫자 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문제 풀 수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단순히 숫자 변형 가지고는 못 푸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전 테스트 5회는 제가 같이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하프 5회로 학생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다시 실전 테스트 5-1로 숙제로 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좀 반복을 시켜서 부교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18번 문제를 보시면 요것도 이제 부교재 변형 문제인데 요것도 좀 설명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모 칸을 보시면 네모 칸에 있는 부분은 부교재가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교재를 봤으면 이 문제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밑에를 보면은 새로운 이제 유형이 좀 추가가 됐어요. 조건이 추가가 돼서 원래 문제를 풀 수 있더라도 이 부분을 해석 못했으면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모의고사 기출에서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변형해서 추가를 시킨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들 그것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원래 문제랑 연계돼서도 나오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제가 마찬가지로 숙제로 첫 번째 변형, 두 번째 변형 항상 이렇게 나가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얘가 이제 원본 그대로 낸 거고 이 밑에 부분은 다음 거를 보여드리면 이 밑에 부분은 다른 모의고사 기출 좀 자주 나오는 거를 제가 붙여서 변형을 해서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 대한 개념을 따로 이제 모의고사 그 부분만 물어보는 문제도 이렇게 따로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원본 문제나 그 밑에 있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그 두 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 변형, 모의고사 변형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보시는 게 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은 좀 안정적인 2등급은 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등급까지 노려본다라고 하면 모의고사 기출 변형은 반드시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번 시험 맨 마지막 두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었는데 이제 21번이랑 22번 문제인데 이 21번, 22번 문제는 어떤 모의고사를 변형했냐면 정말 많이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여러 번 가르쳤었는데 이걸 가르치면서도 이거 정말 많이 나왔는데 또 나올까? 하면서 가르치긴 했거든요. 그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에서 벌써 2번이나 냈었던 유형이거든요. 모의고사 기출 1로. 근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은 빈출되는 것들은 좀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 변형인 애가 바로 보였는데 얘는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좀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 문제 떠올렸을 학생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저는 보자마자 이게 딱 떠올랐거든요. 이 문제를 변형했구나가 바로 떠올랐거든요. 왜 그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외우다시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보자마자 이게 딱 바로 보였었거든요. 보이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풀이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우다시피 좀 빠삭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도 제가 워크북으로 이거 원본 문제 풀리고 이 원본 문제에 대한 변형, 뭐 숫자 변형, 조건 변형 다 풀리고 되게 여러 번 반복시킵니다. 시험에서 2번 풀고 또 그 다음 시험에서 또 2번 풀고 여러 번 계속 반복시켜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또 이 문제 또 나왔네. 지겹네. 이런 느낌을 받다시피 좀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서 시간 안에 풀 수 있거든요.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문제도 정말 많이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었는데 얘도 이제 원래 원본 문제의 생각이 나지 않도록 좀 표현 자체를 바꿨어요. 표현만 바꿨을 뿐이지 풀이 자체가 그냥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얘도 풀 수 있다. 근데 이제 얘가 이 원본 문제인지 알려면 얘를 엄청 많이 풀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는 원래 문제를 뭐 당연히 풀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변형 문제 반드시 연습을 좀 해줘야 되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 연습하는 거 당연히 좋지만 원본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항상 모의고사는 그렇게까지 많이 변형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변형됐을 때 그래야 좀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시간 안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많이 공부하시면 성적 향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총평을 해보면 난이도는 좀 높았습니다.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뭐 친유형 킬러는 없었고 그냥 중킬러가 좀 많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 모의고사는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단순 숫자 변형뿐만이 아니라 조건 변형 좀 더 어렵게 변형한 것까지 연습을 해줘야 걔를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는 빈출 문제들을 위주로 원본 문제를 거의 빠삭하게 외우다시피 좀 연습을 해줘야 실제 시험에서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딱 두 가지예요. 부교재, 모의고사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하면은 성적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부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문제들은 잘 안 나옵니다. 올림포스 고난도에도 기본 문제 좀 어려운 문제 나눠져 있는데 기본 문제는 잘 변형이 안 되고 좀 고난도 문제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문제들 그것들을 좀 많이 선별해서 변형 문제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해서 그렇게 이제 좀 대비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빈출 문제들 위주로. 빈출 문제라는 게 뭐냐면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이 내는 문제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중에서 다른 학교에서 나왔었던 문제들 다 모아서 풀리고 변형 문제 연습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본교재 같은 경우는 영동고는 나왔던 기출이 또 나오기도 같은 유형에서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동고 기출 분석,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좀 변형돼서 출제될 만한 문제들 골라서 풀리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서 많이 출제됐었던 문제들 이렇게 이제 본교재에서 다루게 되고 워크북에서는 얘네들의 변형 문제들을 다 냅니다. 변형 문제는 부교재랑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다 2배수씩 일단 내주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2개씩 변형하는 거죠. 부교재에서 2개씩 변형하고 모의고사에서 2개씩 변형하고. 그 중간고사에서도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좀 너무 쉬운 거 빼고 좀 어느 정도 난이도 있었던 게 한 180문제 정도 되거든요. 180문제 정도 모아서 2개씩 다 변형시켜서 애들한테 풀리고 연습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교재랑 모의고사만 좀 외우다시피 이렇게만 좀 완벽하게 해줘도 점수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개만 좀 제가 많이 연습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주요 문항에서 조건 변형을 조금 더 많이 좀 숙제로 내줄 예정이에요. 그 조건 변형은 이게 숫자 변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푸는데 조건 변형을 하면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보면은 낯설어서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를 바로 애들이 못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건 변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숙제로 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테스트는 본인이 공부했던 게 정말 잘 이해됐는지 시험 봐야 되니까 실전 테스트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매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동고 수업을 하고요. 관리 시스템도 잠깐 말씀드리면 복습 프린트를 이제 제가 진행하게 되는데 영동고는 특히 이제 부교재랑 모의고사만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 됩니다. 복습 프린트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틀렸던 부교재 문제, 모의고사 문제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복습 프린트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많이 해야 그 부교재에서 부족한 부분 알고 그 다음에 복습 프린트가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뭐 풀이를 알더라도 실수해서 틀리잖아요. 계산 실수. 본인이 계산 실수해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여러 번 다시 풀어봐야 돼요. 이 계산 실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시 풀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계산 실수에서 똑같이 틀리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보통 계산 실수로 틀렸던 문제 한 50% 정도는 그렇게 똑같이 또 틀려요. 그걸 잡아낼 수 있어서 복습 프린트는 좀 반드시 제가 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하는 클리닉도 있고 그다음에 조교쌤 클리닉도 있고 해가지고 뭐 거의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조교쌤이 클리닉 해주시고 수업 끝나고는 제가 또 클리닉 해주고 그래서 거의 시험 기간 다가와지면 거의 맨날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모르는 부분 질문하고 이런 거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내에 그 학생이 어떤 부분이 잘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매번 피드백 보내드리니까 부족한 부분 잘 된 부분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특강하는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5월 달에 기말 범위, 주요 범위 해가지고 방부등식, 그다음에 순열과 조합, 주요 문항 주는 그 완전 기본 문제는 안 다루고요. 주요 문항이랑 중간 난이도, 중킬러 이거 위주로 조금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 모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부등식, 순열과 조합은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 행렬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온 단원이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행렬은 개념부터 기본 문제,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좀 소개하는 수업으로 이렇게 이제 5월 1, 2, 3일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제 수업 시간이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제 수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